사망 선고를 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원장님께서의 심정은 어떠실까가 저는 좀 궁금했었어요. 예상하시는 대로일 거예요. 슬프죠. 슬프고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다 드는 것 같아요. 뭐 슬픔뿐만 아니라 후회, 자책, 미안함 이런 것들.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보호자분도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을 게 정해져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이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에 대해서 경험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저는 이제 수의사다 보니까 여러 아이들을 보내봤잖아요. 네. 이게 뭐 안락사가 됐건 아니면 뭐 병원에 뭐 치료 중에 입원하고 있다 얘가 사망을 하게 됐건 제가 돌보던 아이들이 집에서 사망을 하게 됐건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달라요. 너무 극심한 펜로스 증후군에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이런 말씀을 죄송하지만 약간 해방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느냐가 보호자분들에게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정말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셔서 근데 또 아이가 아픈 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정말 자주 오고 그쵸.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약과 보조제와 이런 것들을 먹이시고 그러다 나중에는 괄약근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정말 하루 종일 물은 변, 설사를 흘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분의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면 굳어있는 그 변들 그거 다 닦고 그쵸. 그리고 닦고 나면 또 쌓았으니까 또 닦고 약 먹이고 정말 하루 24시간 내내 그 아이만을 위해서 쓰시던 분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런 생활을 정말 오래 했어요. 정말 오래 하고 나서 세상을 나중에 떠나게 됐을 때 제가 봐도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인사를 오시는데 얼굴이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그 아이가 이제 그 가기까지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보호자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네, 못 살죠. 예. 저도 그런 보호자분들을 많이 만났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보면 그 애쓰심이 딱 끝났을 때 오는 관점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는 사실 매일 이제 막 사망한 반려동물을 만나는 직업이고 원장님께서는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려내 주셔야 되고 또 치료해 주셔야 되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원장님께서의 심정은 어떠실까가 저는 좀 궁금했었어요. 예상하시는 대로일 거예요. 슬프죠. 슬프고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다 드는 것 같아요. 뭐 슬픔뿐만 아니라 후회, 자책, 미안함 이런 것들.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보호자분도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을 게 정해져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분명 제가 요새 그래요. 분명 다들 알고 시작을 하거든요. 강아지 혹은 고양이와 처음 만날 때 다들 아세요. 분명 이 아이는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거라는 거 다 알지만 막상 그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실제로 저도 그렇지만 원장님도 더 많은 보호자분들을 상대하시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펜로스 증후군에 힘들어하시는 많은 반려가족분들이 계세요. 그런 반려가족분들에게 원장님이 전해주고 싶으신 조언, 더 나아선 위로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경험담인데 네. 제가 진료를 받던 여러 보호자분들 중에서 그거를 극복하게 된 어떤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다양하세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취미를 억지로 가지셨어요.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팠던 시기가 좀 길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보호자분은 아이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제 쓰게 되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개인의 시간은 굉장히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그런 개인의 취미 활동이라든가 사람들을 만나는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억지로 막 늘리셨대요. 억지로 늘려서 사람들 만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물을 수도 있잖아요. 너 근데 걔 잘 맞습니다. 있어? 네, 그럴 때 눈물이 터져 나올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계속 뭔가 다른 곳에 나의 관심을 좀 주게끔 노력을 해서 이겨내신 분도 계시고, 다른 아이를 입양해서 또 그 슬픔을 이겨내신 분들도 계세요. 기억을 오버래핑하거나 막 이러자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행복했던 기억과 추억은 고스란히 두면서 또 내가 새롭게 함께할 반려 가족을 찾았을 때 생각보다도 그 전 아이에 대한 어떤 이 상실감 이런 것들을 많이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고, 외국에서 실제로 펜로스 증후군으로 많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책자가 또 있어요. 네. 그런 책자들에서도 내용을 살펴보면 주변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해요. 네. 그 아이를 단순히 잃은 슬픔을 단순히 나 혼자 계속 짊어지고 속으로 삭히면서 나 스스로를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내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잘 이겨낼 수 있다고 또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펜로스 증후군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는 그런 곳이 많이 없어요. 원장님께서도 보호자분들에게 아이를 떠나보낸 이후에도 병원에 이렇게 오셔서 또 보호자와 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시고 심리 치유를 좀 돕는 역할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억을 놔두는 거죠. 저야 애들을 잠깐 보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 치료하면서 보호자분들과 수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고 네. 서로 감정을 되게 많이 교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그 아이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고 그 아이와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과 주치의와 강아지나 고양이가 서로 되게 좋은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이를 함께 추억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수의사도 그에 속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계속 오세요. 계속 오시고 저는 오시면 너무 좋아요. 저도 그 아이의 힘든 시기를 같이 보냈던 일원으로서 그렇게 저를 또 기억하고 찾아와 주시면 저도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아이와의 추억을 같이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저는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정말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짧게 이렇게 뵐 수밖에 없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보호자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마저도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전의 시점에 그런 부분이 많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보면 저는 너무너무 공감을 해요. 사실은. 왜냐면 보호자분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냥 몰랐는데 내가 사랑했던 내 반려동물을 기억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시선을 그 기억을 이야기해줬던 부분에서 정말 큰 위안을 얻으셨대요. 근데 이 이야기가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짧지 않은 시간을 봐오시잖아요. 어찌 보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본 아이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사실은 아이들의 여러 가지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수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에 대한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산책 나가는 친구, 산초도 친구가 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 친구의 보호자분, 또 그 친구를 만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친구가 없어요. 다른 맞아요. 강아지만 보면은 계속 짖고
공격성을 보고 이런 아이들한테 친구가 어떻게 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도 어쨌든 수의사를 만나잖아요. 맞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사실 산책을 하는 게 굉장히 횟수가 줄고 시간이 줄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친구였던 아이들도 어느샌간 세상을 떠나 있고 그런 게 되다 보니까 내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실 주변에서 내 아이의 정말 끝까지 마지막까지의 모습을 기억해 줄 사람은 그닥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도 함께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밝은 얼굴로 맞이해 줄 거고 아이와의 추억을 같이 나눠줄 거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저는 되게 정말 그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먼저 이렇게 성부자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더 확장성이 됐으면 좋겠다. 원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나중부터. 그리고 저는 이 동물병원이라는 공간을 너무 치료하는 공간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쵸. 병원에 뭐 하루가 멀다고 놀러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에겐 이게 놀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보호자분들에겐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내 아이와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는 거고, 치료하는 공간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 힘든 거 있을 때 얼마든지 편하게 좀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실 반려동물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사실 오늘 원장님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가장 마지막 떠난 아이들에 대해서 예우를 지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 시점에도 보호자분들이 정말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그 아이의 정말 마지막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도 뭐 전국에 우리나라에 있는 300명 정도가 이제 안 되는 반려동물 장리지도사분들께 제가 그냥 감히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보호자분들이 정말 마음 둘 곳이 없고 또 많이 힘들어 하실 때 이렇게 연락을 주시거나 찾게 되면 그 시간에 있어서만큼은 또 보호자를 위해서 또 보호자를 위하는 시간으로 한 번쯤 수고를 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